뱃속의 아이마저 거짓말이라면 과연 그 여자의 인생에서 진짜는 단 하나라도 남아있는 걸까요?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이 무너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제 방송 보시고 아마 뒷목 잡으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공난숙과 주영채가 위기를 모면하겠다고 꺼내든 임신 카드, 정말이지 막장의 끝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똑똑한 차정원이 그 뻔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은 차정원이 어떻게 이 가짜 임신쇼를 박살내고 주하늘과 손을 잡고 저 거악의 무리들을 처단하는지 그 통쾌하고도 눈물겨운 이야기를 아주 친밀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건양그룹의 긴급 가족회의에서 시작됩니다. 공난숙은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것처럼 뻔뻔하게 배를 쓰다듬는 주영채를 데리고 진태석 회장 앞에 앉아 있었는데요. 진태석 회장은 차정원의 폭로로 떨어진 주가를 방어할 호재가 필요했기에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반기며 정원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정원, 내가 아무리 날뛰어도 우리 건양의 핏줄을 가진 건 영채다. 내가 설 자리는 없어. 진세훈조차 흔들리는 눈빛으로 영채의 배를 바라보며 묘한 책임감에 사로잡혀 있었죠. 영채는 그 틈을 타 정원아, 미안해.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도 이제 그만해줘라며 가증스러운 눈물 연기까지 펼쳤습니다. 하지만 차정원은 그 모습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원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학창 시절부터 생리통이 심해 산부인과를 제집 드나들듯 했던 영채가 과거 무리한 시술 부작용으로 임신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요. 정원은 회의가 끝난 후 주하늘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하늘 씨, 영채가 다니는 산부인과 거기 원장이 공난숙 회장이랑 골프 치는 사이야. 진료 기록 조작된 게 분명해. 우리가 진짜 의사를 데려가야 해. 주하늘은 정원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수소문에 공난숙의 입김이 닿지 않는 대학병원의 권위 있는 산부인과 교수를 섭외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하늘은 정원에게 당신이 가는 길, 내가 돌밭이라도 꽃길로 만들어줄게. 걱정 말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 정원은 진태석 회장과 한혜라 부회장, 그리고 진세훈까지 모두 모인 자리에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영채야, 건양의 후계자를 가졌으니 동네 병원 말고 최고 시설에서 검진받아야지. 내가 모셔왔어. 정원과 하늘이 대동한 교수가 들어서자 영채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공난숙이 막으려 했지만 진태석 회장이 그래 확실히 하는 게 좋지라며 막아섰죠. 결국 억지로 이동식 초음파 기기 앞에 눕게 된 주영채. 기계가 배 위를 지나가지만 모니터에는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기 집은커녕 임신의 흔적조차 없는 깨끗한 자궁이 화면 가득 잡혔을 때 그 적막감이란 정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교수가 냉정하게 임신 반응 없습니다. 호르몬 수치도 정상이고요. 이건 상상 임신도 아니고 명백한 사기입니다. 라고 진단 내리는 순간 진세훈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세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영채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너 진짜야? 나랑 우리 아버지를 가지고 놀아. 임신. 내 아이를 가졌다고? 영채는 오빠 아니야. 차정원이 기계를 조작한 거야. 엄마 뭐라 말 좀 해봐. 라고 발악했지만 이미 공난숙조차 고개를 돌린 뒤였습니다. 세훈은 영채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넌 내 아내도 뭣도 아니야.
짐승만도 못한 년. 영채가 세훈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지만 세훈은 차갑게 뿌리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재벌가 며느리 자리에서 가장 비참하게 쫓겨나는 순간이었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한혜라의 표정은 묘했습니다. 며느리 영채가 쫓겨나는 걸 보며 통쾌해하는 듯 하면서도 그 칼끝을 겨눈 자신의 친딸 차정원의 도끼에 두려움을 느끼는 눈치였는데요. 하지만 혜라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실 혜라는 영채의 가짜 임신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지만 정원이 직접 그들을 박살낼 기회를 주기 위해 침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혜라는 혼자 술을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잘했다, 정원아. 그렇게 밟아버리는 거야. 그래야 내가 살아. 가짜 임신 소동으로 주영채가 축출되자 이제 남은 건 몸통, 공난숙과 진태석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정원을 물리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이 퇴근길에 괴한들에게 납치될 뻔한 위기가 닥쳤는데요. 골목길에서 검은 양복들이 정원을 에워싸는 순간 어디선가 오토바이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돌진했습니다. 바로 주하늘이었습니다. 헬멧을 쓴 하늘은 강목을 든 괴한들을 맨몸으로 막아내며 정원을 보호했습니다. 내 여자한테 손끝 하나만 대봐. 다 죽여버릴 테니까. 평소 부드럽기만 하던 하늘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격투 끝에 하늘은 팔에 깊은 상처를 입고 쓰러졌지만 경찰 사이렌 소리에 괴한들은 도망쳤습니다. 응급실에서 치료받는 하늘을 보며 정원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랬어요? 나 때문에 당신까지 다치면 난 어떡하라고. 정원의 눈물에 하늘은 아픈 팔을 들어 정원의 얼굴을 감싸주었습니다. 말했잖아. 친구 아니라고. 당신 지키는 게 내 목표라고. 정원아, 이제 혼자 싸우지 마. 나한테 기대. 제발. 그동안 복수심 때문에 하늘의 마음을 밀어내기만 했던 정원은 그제야 하늘의 품에 안겨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포개지는 애틋하고도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이제 정원과 하늘은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목표는 진태석 회장의 불법 비자금 장부와 공난숙의 횡령 증거. 하지만 건양그룹의 보안은 철통 같았습니다. 그때 의외의 곳에서 조력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한혜라였습니다. 혜라는 진태석이 자신에게 모든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되었거든요. 한 부회장이 시킨 일이라고 해. 난 모르는 일이다. 남편의 배신에 치를 떤 혜라는 그 길로 회장실 금고에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를 정원이 자주 가는 카페의 컵받침 아래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정원에게 문자를 보냈죠. 오늘 밤 10시 보안 점검 시간이다. 회장실은 비어있어.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었지만 정원은 직감했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정원과 하늘은 혜라가 열어준 길을 따라 회장실에 잠입했습니다. 금고 안에는 진태석과 공난숙이 수십 년간 저지른 분식회계, 뇌물공여, 그리고 정원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조작된 사건 파일까지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나오려는 순간 불이 켜지며 진태석과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쥐새끼들이 제 발로 들어왔구나. 한혜라가 문을 열어준 거냐? 진태석은 비열하게 웃으며 정원과 하늘을 포위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하늘이 정원을 등 뒤로 숨기며 맞설 준비를 했는데요.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며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로 한혜라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헤라는 자신의 손목에 미리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진태석 회장의 비자금 관리인 한혜라입니다. 제가 자수하면서 공범들을 신고했습니다. 저기 있는 저 남자 긴급 체포하세요. 헤라의 폭탄 선언에 진태석은 경악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죽고 싶어? 헤라는 싸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당신한테 버림받을 거라면 내 발로 들어가는 게 나아. 그리고 내 딸한테 빚은 갚아야지. 헤라의 시선이 정원에게 머물렀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보여주는 엄마로서의 따뜻하고 슬픈 눈빛이었습니다. 결국 진태석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도주하려던 공난숙 역시 공항에서 주영채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영채는 엄마라도 살아야 자기도 산다는 생각 대신 나만 망할 순 없어. 엄마도 같이 가라는 물귀신 작전으로 자신의 엄마를 팔아넘긴 것이죠. 참으로 비극적인 모녀의 결말이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한혜라는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정원은 면회를 갔습니다.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모녀. 헤라는 수의를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냥 도망칠 수도 있었잖아. 정원의 물음에 헤라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널 버린 죄, 평생 떵떵거리고 산 죄, 그리고 내 아빠를 지키지 못한 죄. 여기서 다 갚고 나갈게. 그러니까 넌 이제 행복해라. 주하늘 그 청년 괜찮더라. 정원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한다는 말은 안 할 거예요. 하지만 기다릴게요. 죗값 다 치르고 나오면 그때 밥 한 끼 해요. 엄마. 정원의 입에서 처음 나온 엄마라는 단어에 독한 여자 한혜라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방송 말미 정원은 아버지의 납골 땅을 찾았습니다. 옆에는 하늘이 함께였죠. 정원은 아버지 사진 앞에 건양그룹의 사과문과 신문 기사를 놓아드렸습니다. 아빠, 다 끝났어. 이제 편히 쉬어. 하늘은 정원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야. 정원아, 결혼하자. 이제 아픈 과거 말고 행복한 미래만 만들자. 정원은 환하게 웃으며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 머리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며 길고 길었던 복수의 여정이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핏줄을 이용해 욕망을 채우려던 자들은 모두 파멸했고 사랑과 진실을 믿은 자들은 구원받았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자신을 희생해 딸을 구한 한혜라의 선택은 비록 악녀였지만 끝내 모성애를 버리지 못한 우리네 어머니들의 슬픈 자화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주영채와 진세훈의 몰락은 사이다처럼 통쾌했지만 그들 역시 부모의 욕심이 만든 괴물이 아니었나 하는 씁쓸함도 남네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차정원이 주하늘이라는 찐사랑을 만나 이제야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점이겠죠. 복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리였다는 정원의 내레이션이 귓가에 맴돕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세상, 여러분의 삶에는 부디 막장 말고 꽃길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